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수치 해석의 기본을 이루는 스플라인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수학에서는 보통 방정식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해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분 방정식이나 적분을 보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나 저희가 뭐 실제 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식들은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적으로 그 방정식을 풀어서 그 값을 구해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치 해석인데, 이 수치 해석이라는 거는 많은 양의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값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사값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값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해나가는 과정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수치 해석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스플라인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보관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보관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1일 때의 뭐 값을 하나 알고 5일 때의 값을 하나 알아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 1과 5 사이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될까를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 1하고 5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선형 보관법이 되죠. 자, 점이 2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점이 알고 있는 값이 3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직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급변하게 되기 때문에 얘를 직선보다는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점이 3개라면 저희가 이제 이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점이 뭐 4개예요. 자, 그러면 이 4점을 지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뭐 3차 함수를 생각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n개를 안다면 제가 이제 얘를 n-1차 다항식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다항식 보관법이라고 했고, 이 내용들을 다룬 게 이제 지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항식 보관법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자,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점들이 만약에 많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점들이 막 많아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값이 많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점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고차 다항식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고차 다항식은 그래프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려본다면, 이제 얘를 이제 다항식으로 보관을 하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가 높아지면 얘가 진동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진동을 하게끔 되면 원래 함수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이 뭐 룬지 함수다, 룬게 함수다라고 부르는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인데요. 자, 이 룬지 함수의 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정확히 모르고 몇 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보관하고 싶어요. 점을 조금 잡아도 되지만 제가 점을 이제 9개를 이렇게 균등하게 잡아봤어요. 자, 그랬을 때 이 9개 점을 가지고 만약에 다항 함수를 만든다면 9개를 지나는 함수니까 이제 8차 다항식으로 이제 보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8차 다항식이니까 엄청 진동을 하겠죠. 자, 이 노란색 그래프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 파란색 요 그래프 자체가 원래 저희가 보관하고 싶었던 이 룬지 함수인데, 실제로 이 9개 점을 가지고 만든 이 다항 함수는 원래 함수랑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죠. 특히나 어디에서 이 구간의 양 끝에서는 크게 진동을 하면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끔 됩니다. 꼭 이 9개 점을 가지고 만든 8차가 아니고 뭐 저차를 잡더라도 룬지 함수는 대표적으로 다항식으로 보관이 좀 힘든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다항식 보관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그렇죠. 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다항 함수로 보관하지 않고 얘를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점이 9개라면 얘를 이런 식으로 얘를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점이 9개라면 이제 8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다항함수 보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구간 안에서 2점을 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고차 다항식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과 구간 사이에 있는 요런 이 경계들은 저희가 또 상황에 맞춰서 조금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주면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다항함수 보관을 조금 보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스플라인 보관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1차 스플라인 보관법은 간단해요. 1차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점들이 뭐 이렇게 있다면 얘를 1차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도 직선으로 연결, 두 번째 구간도 직선.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의 이 경계 부분이 조금 급변하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급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이 두 개에서 그 변화율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래서 그 미분 값이 연속이 되게끔.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분 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변화율을 알려주니까 이 변화율을 오른쪽 왼쪽을 좀 맞춰줌으로써 급변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려면 저희가 1차식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2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2차 스플라인은 기본적인 이 1차 스플라인의 조건. 1차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냥 직선으로 연결만 되어 있었죠. 각 점이 모두 연속이에요. 연속이 되는 조건에다가 그 각 경계에서 미분 값이 연속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런데 이 2차보다는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3차 스플라인인데요. 3차 스플라인은 어디까지를 좀 보완을 해주냐면, 자, 저희가 아까 말했던 2차 스플라인에다가, 네, 2번 미분한 것까지를 연속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셨으니까, 자, 2번 미분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볼록성을 좀 나타내 줍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 곡률과 관련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요런 함수가 있다면 이제 요 사이에 변곡점이 있죠. 그리고 그 특징은 자, 이 앞부분은 위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라는 거는 이 F'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가 감소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놈은 이제 음수를 나타내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의 특징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본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분값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놈은 그렇죠. 양수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이 F를 2번 미분한 것들은 이 곡선이 뭐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그런 볼록성을 나타내 주는데 이 볼록성까지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이 3차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차 스플라인 곡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점이 4개가 있어요. 자, 4개가 있다면 얘를 하나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쪼개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점이 4개라면 구간은 3개가 될 거고, 이 첫 번째 구간에 다항함수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이 두 번째 구간에도 다항함수를 하나 만들어내고, 세 번째 구간에도 3차 다항함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3개가 적절히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경계 부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씩을 맞춰줄 수 있냐면, 자, 3차식이니까 저희가 3차식 하나씩 잡을 때 변수는 그렇죠. 4개씩 나와요. A, B, C, D 4개. 얘도 4개, 2번도 4개, 얘도 4개겠죠. 그래서 저희가 맞춰줄 수 있는 이 변수는 총 12개가 돼요. 12개. 그리고 이 12개 맞춰주는 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자, 우선 이 첫 번째 함수가 이 점과 이 점 2개를 지나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2점을 지난다라는 거에서 식이 2개가 나올 거고, 비슷하게 이 두 번째 식도 이 두 번째 구간의 시작과 끝점을 지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식 2개가 나올 거고, 마지막 식도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2개가 나올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지난다라고만 해주면은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연속은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연속을 맞춰주는 조건에서 식 6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구간의 경계 부분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경계의 오른쪽 왼쪽에서 미분값이 같아지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두 번 미분한 것까지 맞춰줘서 이 두 번 미분한 함수도 연속이 되도록 맞춰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점에서 맞춰주는 조건이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두 개, 또 이 중간점에서 두 개. 그래서 이 중간을 조금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조건으로 4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변수가 총 12개인데 지금 식이 10개 나왔거든요. 이 나머지 2개는 어떤 식으로 2개를 맞춰주냐면 보통은 이 구간에 이 양 끝단 조건이라고 해서 끝에 조건을 더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 2개 조건을 조금 맞춰주는 식으로 해서 2개에서 총 12개가 되고요. 이 2개는 저희가 이제 주기 나름인데 보통은 어떻게 주냐면 이 구간의 양 끝에서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다라는 조건으로 식을 주어줍니다. 자, 두 번 미분한 게 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F'의 변화를 없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F' 값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 즉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3차 함수를 구간별로 만들어서 스플라인 보관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3차 스플라인 보관법을 실제 아까 그 룬지 함수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이 파란색 곡선이 원래 이 룬지 함수고요. 이 노란색 곡선이 바로 이 9개 점을 가지고 3차 스플라인 곡선을 구성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다항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진동이 크면서 원래 함수랑 굉장히 먼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상당히 유사하면서 이 보관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신 걸 보실 수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다항함수 보관의 좀 한계, 그리고 얘를 보완할 수 있는 스플라인 보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스플라인 함수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이러한 계산들은 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계산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에서 배우셨던 그런 계산들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스플라인 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점이 3개예요. 0,1, 1,0, 2,3. 자, 그러면 점이 3개니까 저는 이제 구간을 쪼개는데 구간이 자, 이렇게 나누니까 구간이 총 2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각각의 이제 당함수를 구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구간에 이 함수를 저희가 이제 3차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차긴 한데, 이따가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도록 제가 1을 사용해서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따가 이제 1을 대입할 일이 많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계산이 좀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F와 G의 함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F와 G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A, B, C, D 4개, A-, B-, C-, D- 4개. 그래서 총 8개를 구해야 되니까 식도 8개가 필요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미분을 미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 미분까지. 자, G라는 함수도 한번 미분하고요. 그리고 두 번 미분. 자, 그리고 이제 식의 8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식 8개. 자, 우선은 자, 첫 번째 구간에서 이 F라는 함수는 그렇죠. 이 0,1, 1,0을 지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F에 0을 넣으면 1이고, 자, 두 번째 F에 1을 넣으면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식 두 개.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 g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구간의 양 끝은 1,0과 2,3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이 g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자, 1을 넣으면 간단해지죠. 자, 1을 넣으면 0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3을 지나야 된다. 식 4개. 네, 여기까지 식 4개를 맞추시면 이제 어쨌든 이 두 개의 함수는 이제 이 세 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 함수까지는 돼요.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1이라는 그 경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지게끔 해줘야 되니까 이제 추가 조건을 더 주셔야겠죠. 그래서 1이라는 경계에서 어쨌든 두 개의 미분값이 같고, 그리고 두 개의 2'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야 이 오른쪽 왼쪽에서 이 경계가 좀 부드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식, 양쪽에서 미분값이 같다. 그래서 미분에서 1을 넣은 값, 그리고 G'에 1을 넣은 값이 같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양쪽에 두 번 미분한 식에 1을 넣은 게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식 두 개가 더 필요한데, 식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전체적인 스플라인 함수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이제 이 투포라인 값이 0이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g가 되겠죠. 또 두 번 미분값이 0이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끝단 조건 쓰시면, 자, 일곱 번째 f2'에 0을 넣은 값이 0이다. 라고 식 하나. 그리고 2에서의 두 번 미분값이 0이다. 그래서 g의 2'에다가 2를 넣으시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연립을 하시면 A, B, C, D, A, B, C, D, 8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좀 간단하진 않은데 구해볼게요. 자, D, 그리고 B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알고 있는 이 세 개를 이제 조금 대입하셔서 좀 식을 정리하시면, 자, 두 번째 식은 B가 0이고 D가 1이니까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 식은 D-가 0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B가 0이니까 3A 더하기 C는 C-다. 그리고 B가 0이니까 약분까지 하시면 3A는 B-다. 그리고 여기는 약분만 하시면 B-는 마이너스 3A-다. 그 다음에 여기 A씨가 있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좀 정리하시면,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시면 2A는 C' 더하기 1이다 라고 정리가 되실 거고요.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 A-, B-, C-를 모두 A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2A 빼기 1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3A로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6번식하고 8번식 보시면 양쪽이 B-니까 실제로 3A하고 마이너스 3A-가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A-, A-, B-, C-를 모두 요식에 넣어서 A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A, B- 대신에 3A, C- 대신에 2A 빼기 1은 3이다. 정리하시면 4A 빼기 1이 3이니까 A가 1이 되겠네요. A가 1. 자, 그럼 거의 다 구했죠. 자, A가 1. 자, 대입하시면 C-도 1. 그리고 B-는 3.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은 안 구해진 식이 지금 A는 1, B는 0.
자, C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 A랑 C의 관계식이 있는데 지금 아까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D는 아까 여기 D는 1번에 있네요. D는 1. 자, 그리고 A 다시는 마이너스 1, B 다시는 3, C 다시는 1, D 다시는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8개를 모두 구했고,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지는 않은데, 이제 정리를 하시면 저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 스플라인 함수를 hx라고 놓는다면 이 hx는 구간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의 함수로 쪼갤 수 있는데, 자, 0에서 1까지는 원래 아까 fx거든요. 이 fx a, b, c, d를 넣으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라고 되실 거고,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이 gx에다가 이 a-, b-, c-, d-를 넣으시면 gx라는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3승, 그리고 b-가 3이니까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c-가 1이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점이 3개만 돼도 계산이 이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늘린다거나 하면 이제 계산이 이제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실제로 이 3차 스플라인 함수를 한번 구해드렸고요. 실제로는 그렇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수치 해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나 이 보관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매트랩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공부하셔서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플라인 보관법을 사용하는 실제 응용 사례를 조금 더 찾아서 적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매트랩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도 이 프로그램 이제 처음 사용해 봤는데 라이센스 가격은 원래 비싸지만 여러분들이 이메일 인증만 하고 가입을 하셔도 한 달에 이 매트랩 온라인 다운로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매트랩 온라인을 한 달에 20시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평가판도 30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이메일 가입을 하시고 매트랩 온라인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창이 생겨요. 선생님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조금 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라서 잘은 못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x 값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정의하시고, 그리고 y 값은 이제 그 룬지 함수를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룬지 함수 y값.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면, 표현해보시면, 방금 x, y 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룬지 함수가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보관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점을 몇 개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xx라고 놔볼게요. 자, xy를 사용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xx로 점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x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점은 아까처럼 9개로 한번 쪼개 볼게요. 자, 9개를 나눠서 xx로 표현을 하고, y 값은 이제 yy로 표현할 건데 이 9개의 점도 이 룬지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또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시면 되죠. 1 플러스 25 x 이번에는 변수 xx의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 보시면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 위에 그려야 되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 이제 좀 잡아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xy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 애를 이제 이렇게 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원래 그래프 위에 이제 9개의 점이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9개의 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스플라인 곡선만 정의를 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스플라인 곡선으로 그려지는 점들을 이제 이번에는 대문자 y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 스플라인이라는 것도 다 함수로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플라인 위에 놓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9개 점을 저희가 XXYY로 놨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값 위에 이제 이 그래프를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원래 함수 잡아 놓으시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X라고 놨죠. 그리고 방금 이 스플라인 곡선은 대문자 Y로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좀 따라가 보시면 이제 바로바로 그래프로 표현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매트랩, 뭐 도서 또는 뭐 인터넷 검색하셔서 조금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활용 분야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리스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스플라인 보관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자율 결정에서 이용되는 사례, 뭐 국민연금의 뭐 기금 소진 시점의 추정, 또 뭐 이런 뭐 5번 같은 내용들, 뭐 핵연료 방사능 계산 관련된 내용들, 왜곡된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 뭐 다양한 부분들이 검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서 혹시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색하셔서 그 부분의 활용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시면 조금 더 풍부한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